네, 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8월 2일 박경신의 진실 리포트입니다. 저희 프로그램의 주인공이신 항상 진실만을 리포트 하신다고 저희는 믿고 있는 박경신 교로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님 역시 나오셨고요. 오늘은 좀 중요한 손님 모셨습니다. 주식회사 페이게이트 이동산 이사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바쁘신데 이렇게 직접 와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네,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오늘 저희가 나눌 주제에는 꼭 계셔야 할 게스트여서 네. 저희가 어렵게 모셨고요. 저희가 오늘 다룰 주제가 액티브엑스 없는 온라인 결제 어디서 가능한가 하는 주제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얘기할까 하고 제가 자료를 찾다 보니 페이게이트 이동산 이사님께서 언급하신 그 내용들이 이제 온라인상에서 많이 눈에 띄더라고요. 네. 오늘 가감 없는 말씀 진실하게 해주시길 기대하겠습니다. 네. 우선 박경신 교수님께 먼저 질문 드릴게요. 저희가 이 액티브엑스와 공인인증서 문제에 대해서 여러 차례 다뤘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동의하시는 분들이 꽤 많은 걸로 저는 알고 있고 체감하고 있는데요. 우선 한번 정리를 해보죠. 액티브엑스와 공인인증서의 문제점은 무엇이고 현재 어느 정도 공론화되어 있는지 교수님 먼저 정리해 주세요. 네, 우선 저희들이 던진 질문에 우선 답을 드리고 다시 역추적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액티브엑스 없는 온라인 결제 어디서 가능한가? 저희 사단법인 오픈넷 후원 페이지에서 결제가 가능합니다. 아, 정말요? 네네. 예. 그 액티브엑스, 그러니까 공인인증서를 사용하지 않고 액티브엑스를 사용하지 않고 결제하고자 하는 이제 소비자들의 열망에 힘입어 부합하기 위해서, 부응하기 위해서 저희가 그 후원금을 뭐 계좌이체나 이런 거로 받지 않고 온라인 결제를 통해서 그래서 사실은 그 서비스를 그 결제 대행 서비스를 지금 해주시는 업체가 바로 지금 페이게이트십니다. 그러시군요. 굉장히 그 네트워킹 되어 있는 두 분이신데 오늘 처음 뵌 걸로 저는 처음 뵀습니다. 처음 뵀습니다. 웹사이트 통해서는 뵀습니다. 뭐 이렇게 그래서 뭐 그 답을 좀 더 정확히 하자면 뭐 알라딘이나 그 외에 뭐 유니세프 후원 페이지, 또 애플 코리아 스토어, 사실 여러 그 웹사이트들이 지금 공인인증서나 액티브엑스 사용하지 않고 온라인 결제가 가능한 상태입니다. 저희는 왜 그러면 이런 것을 이제 시작을 하게 됐냐면 당연히 편해서이기도 이제 하지만 공인인증서가 가진 이제 문제부터 좀 말씀드리자면 공인인증서라는 게 쉽게 말씀드리면 일종의 그 사이버상의 인감증명 같은 거죠. 그렇죠. 뭐 전자 서명이라고 하지만 사실 그 서명이라는 거는 그 글씨체를 보고 이게 누구 거다라고 이렇게 고유성이 판단되는 거지만 그게 불가능하니까 사실은 그 인감 증명, 그러니까 저걸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일 것이다라고 이제 확인해주는 시스템을 이용을 하는 거고, 근데 이제 인감 증명이 오프라인 상으로도 사실은 이제 폐지 논의가 많이 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은 공인인증서를 강제화하는 규정, 공인인증서 의무화하는 규정 폐지하는 것하고 같은 이유입니다. 왜냐하면은 뭐 자동차 뭐 사고 팔거나 뭐 무슨 거래할 때 항상 인감증명 떼가지고 동사무소 왔다 갔다 해야 되고 불편하다. 그렇게 하지 않고도 본인인지 서로가 아는데도 불구하고 가서 이제 인감증명을 떼와야 되고 이제 그런 문제도 있고, 또 하나는 그 본인 확인이 인감증명에 너무 이제 의존하다 보니까 이 사기꾼들이 인감증명만 잘 위조를 하게 되면은 모든 걸 다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제 그런 문제 때문에 오프라인에서 인감증명 폐지 논의가 되고 있는데 도리어 온라인에서는 그런 인감증명이 지금 강제되고 있는 시스템이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똑같은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공인인증서만 잘 입수하면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는. 그렇죠. 그리고 공인인증서도 여러 방식으로 구현될 수 있는데 우리나라는 또 특별히 이
소비자들이 알 수 있는 또 소비자들이 알 수 있기 때문에 사기꾼들도 알 수 있는 그런 그 복제 가능한 파일 형태로 마치 정말 인감증명을 이 손에 들고 다니는 것처럼 그 컴퓨터 안에 이제 저장을 시켜버리기 때문에 그것만 빼내서 그 사이버상의 인격을 완전히 위조해서 뭐 대출도 받고 계좌에서 돈도 빼내고 이런 것들이 자유롭게 할 수 있게 돼 있고 그 이제 더 큰 문제는 이제 이런 거죠. 그 우리가 오프라인 인감증명은 자동차나 부동산이나 이렇게 큰 거래할 때만 필요하죠. 네. 근데 온라인상의 지금 그 공인인증서는 30만 원 이상의 금융결제는 전부 다 요구를 하니까 뭐 옷을 하나 산다, 뭐 텔레비전을 하나 산다, 뭐 30만 원 넘는 뭐 책 한 권, 뭐 책 몇 권 사는데도 인감증명을 책방에 가서 보여줘야 된다. 이런 불편함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이런 문제도 있고 또 하나 문제는 결국에 그 이제 공인인증서를 그 지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보안 패치들을 깔도록 그 깔아야 되는 문제가 생기니까 액티브엑스에 의존하지 않으면 그런 그 보안 그 보안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니까 모든 국민들이 공인인증서 때문에 뭔가 보안을 위해서는 뭔가 새로운 자기가 모르는 신뢰할 수 없는 그런 그 소스의 프로그램을 막 깔아야 되는. 그래서 그 온라인 결제를 하는 컴퓨터에는 항상 뭐 200개, 300개, 뭐 은행마다 다 그 보안 패치들이 다르니까 이 깔아야 되는 그런 문화 속에 살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보안을 위해서는 뭔가 나는 모르지만 누군가 보내주는 걸 깔아야 된다. 여기에 이제 익숙해지니까 그 문화를 이용해서 그 해킹이나 금융 사기들이 더 판을 치게 되는 이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제 저희가 저희는 이제 뭐 한 번에 30만 원 이상 후원 받을 거라고 생각을 안 해서 30만 원 이상 그 후원 회원이 들어올 거라고 생각은 안 해서 한번 정말 액티브엑스 없이 공인인증서 없이 결제를 하면 얼마나 그 편리한지를 한번 좀 보여드리고 싶다. 그거 해서 페이게이트에게 부탁을 드렸고 결제 대행을 그래서 이제 페이게이트에서 지금 해오셨는데 했더니 문제가 또 생겼어요. 이제 페이게이트는 그 카드를 통해서 그 금융결제를 해주시는 건데 그러니까 현금을 입금하는 것이 아니라 카드 결제를 통해서 그러니까 카드 매출을 통해서 이제 돈을 받도록 하는 건데 그러면 이제 카드사들이 그 거래 승인을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일부 카드사에서 그 뭐 대부분 사실은 거래 승인을 해주고 있는데 일부 카드사에서는 이 거래 승인을 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왜 안 해주고 있는지는 저희들도 잘 몰라요. 모르는데 이제 저희들이 그냥 예측하기로는 이렇게 해서 이 공인인증서 필요 없는 결제 방식에 대해서 사람들의 어떤 신뢰가 자꾸 쌓이게 되고 그리고 상대적으로 공인인증서와 액티브엑스에 의존한 결제 시스템이 얼마나 불편하고 불안한지에 대한 불만이 쌓여가면 그 공인인증서를 그 중심으로 한 보안 체계를 그렇죠. 보안 체계나 그것을 통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매출이 발생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위협을 느껴서 위협을 느끼시는 분들이 여러 통로를 통해서 좀 로비를 한 게 아닌가 이제 그런 예측은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이제 그런 그 거래 승인을 그러니까 승인 거절을 당한 당사자는 사실은 저희가 아니라 사실 페이게이트 쪽이시고 물론 실제 그 카드를 통해서 후원을 하려는데 이제 못하기 때문에 피해는 뭐 저희가 보고 있지만 실제 카드사와의 관계는 또 이제 페이게이트 쪽이시라서 더 잘 아실 거예요. 아마 이제 좀 이따 더 말씀을 해주실 수 있을 겁니다. 그 상황에 대해서 그럼 먼저 좀 여쭤볼게요. 일단 액티브엑스 없이
공인인증서 없이 결제가 가능하다는 것을 이제 공개할 수 있는 어떤 후원 페이지가 이제 생긴 거예요. 네. 그걸 하기 위해서 페이게이트의 힘을 빌었는데 될 줄 알았는데 다른 복병이 있었던 거죠. 그 과정을 어떻게 느끼셨는지 좀 설명해 주세요. 이제 일단 카드사하고 저희 같은 결제 대행 회사가 이제 계약을 체결을 먼저 하고 그 계약된 체결 범위 내에서 이제 서브몰 또는 쇼핑몰, 네. 오픈넷도 이제 그 중에 하나고 이제 다시 저희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본적 구조를 취하고 있고요. 네. 사실 이제 그런 계약 내용에 근거해서 본다면은 카드사에서 오픈넷의 기부금 결제를 유니세프처럼 이제 허용을 해줘야지 그건 이제 타당하거든요. 네. 네. 그거를 이제 거절하는 뭐 간접적으로 접한 이제 그 거절 이유들이 그 인증 방식들이 이제 카드사에서 인정하는 뭐 인증 방식을 사용하지 않는다든지 또 보안상의 불안감 뭐 이제 그런 것들도 네. 언급을 하고 네. 있고 또 카드사 정책하고 이제 맞지 않는다라는 이제 그런 의견도 일부 접할 수가 있었고 예. 이제 예. 근데 하여튼 명확한 이유는 아직 얘기하신 대로 잘 모릅니다. 예, 카드사에서도 공인인증서 없이 카드 승인을 하는 것에 대한 그 네. 대안이 없기 때문에 아직까지 불안감을 가지고 있는 거 아닐까요? 그렇죠. 그럴 이제 수도 있죠. 사실 대안을 이제 마련하지 않은 상황에서. 보안을 이제는 그 건드리는 얘긴데요. 네. 그러니까 사실 이제 기존의 보안 체계가 이용자한테 너무 많은 부담을 지우고 예. 일단 그것을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거기에 액티브엑스라든지 바이너리 플러그인들이 계속 설치되는 그런 구조를 계속 가져왔었고 예. 이용자의 부담을 지운다는 게 그 공인인증서 파일 형태로 이제 준다는 거죠. 준다는 거. 네. 네. 복제 가능한 형태. 네. 근데 이제 실제 이제 진짜 보안을 얘기를 하려면은 우리가 이제 전체 체계 내지는 그 저쪽 전문 용어로는 시큐리티 컴플라이언스를 이제 놓고 이 보안을 봐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뭐 이 앞단에서 강력하게 하더라도 개인정보가 뭐 쓰레기통에 이제 버려져 가지고 예. 거기서 뭐 유출된다든지 그런 사례나 또 내부자에 의한 유출이라든지 이런 것들까지 다 챙겨야지 이제 완전한 안전한 보안이 이제 달성이 될 수가 있는 거고. 네. 근데 그동안 그 보안 관련해서 좀 너무 편협하게 이제 그 시각이 유지되어 온 게 아닌가. 그렇죠. 유지되어 예. 온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액티브엑스 안 쓰는 결제를 계기로 그 보안에 대한 시각을 좀 넓히는 그런 계기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 사실은 BC 카드사입니다. 이건 뭐 얘기해도 네. 괜찮은데 BC 카드사에서 보안 때문에 이 페이게이트에서 오픈넷을 구현한 그 결제에 대해서 거래 승인을 못 하겠다라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안에 취약하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체적으로 뭐 국가 전체 내지는 뭐 이쪽 이제 쇼핑몰을 이용하는 유저 입장에서 보더라도 전체적인 시각에서는 훨씬 더 안전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일단은 그 액티브엑스 플러그인을 안 쓰는 그 자체가 일단 이용자 환경이 침해될 가능성을 감소시키는 그런 그 기회를 제공하는 거고 또 이 웹 표준 기술을 쓰더라도 이제 액티브엑스 구현하고 있는 굉장히 많은 보안 테크놀로지들을 이제 웹 표준 환경에서도 동일하게 구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네, 그렇기 때문에 플러그인 설치 안 해서 침해 가능성 줄어들고 그러면서 액티브엑스가 하고 있는 만큼 이상의 네. 그런 이제 보안 수준을 웹 표준으로도 달성을 한다면은 그러니까 누가 보더라도 좀 명백하게 전체적 보안성은 증가한다. 라고 이제 답변할 수가 예. 있죠. 근데 이제 카드 예를 들어서 꼭 이제 오픈넷이 아니더라도 이제 공인인증서가 없게 되면은 카드를 예를 들어서 누군가 잊어먹었다. 네네. 그럼 잃어버린 카드를 누가 가지고 네. 결제를 한다고 했을 때 네. 거기에 대한 어떤 방비책은 어떤 네. 것들이 있나요? 그 인증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이제 사실 이제 국내 그 신용카드 결제 인증 방식이 ISP 결제 또는 이제 안심 클릭 결제 이제 이런 방식들이 대부분 카드사 주도로 사용이 되어 왔었고 네. 그 저희가 이번에 제시한 형태는 금액 인증이라는 방식을 이용해서 네. 이제 웹 표준 환경에서 본인 확인을 할 수 있는 그 방식을 그 제시를 하고 있고
그래서 뭐 인증은 사실 보안과는 또 다른 차원에서 이제 거론이 네. 될 수가 있는데 네. 요즘 ISP는 안심은 액티브엑스 등의 바이너리 플러그인을 의존하지만은 네. 이제 페이게이트 금액 인증 같은 경우에는 웹 표준 환경에서 동작하기 때문에 그런 장점도 우리가 뭐 예, ISPR 저희가 지금 이제 결론부터 조금 얘기하고 지금 들어가게 되는 것 같아요. 일단 안전한 걸로 보신다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액티브엑스를 사용하면서 그 액티브엑스라는 게 도대체 내 컴퓨터에 무슨 영향을 미치는지 알고 사용하는 분 몇 분 안 계실 거예요. 그 자체가 좀 찜찜하다는 거죠. 전문가가 그러면 보더라도 예, 낫지. 다른 것도 안전한 방법이 있으면 좀 사용하게 해서 더 안전한 방법을 더 많은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게 하자는 것이 저희가 계속해서 논의해 왔던 거고 또 이 부분도 안전하니까 이 부분을 좀 부각시켜 보자 하는 게 오늘의 결론이고요. 그렇다면 저희가 주제에 던진 것처럼 액티브엑스 없는 온라인 결제가 현재 가능합니까? 가능합니다. 이게 어디서 가능합니까? 예. 아까 아니, 얘기하셨듯이 저는 뭐 다 그러니까 네. 가능 안 한 줄 알았어요. 없으면 안 되는 줄 알았어요. 대표적인 네. 사이트가 알라딘, 인터넷 서점 알라딘, 네. 그리고 뭐 오픈넷도 네. 기부금 결제 가능하고 네. 유니세프, 애플 코리아, 또 어도비 스토어라든지 또 윈도우즈 스토어 뭐 이런 네. 곳들에서 액티브엑스 없이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사이트까지도 네. 액티브엑스 없이 결제를 구현해서 서비스를 하고 있어요. 생각보다 뭐 저도 그런 게 있네요. 저도 네. 생각해보니까 그 제가 시만텍 보안 프로그램 네. 쓰는데 그거 결제할 때 공인인증서 안 썼던 것 같아요. 예. 놀튼 아, 네. 예. 네. 놀튼 사이트에서 샀는데 시만텍 저희가 서비스하는 업체인 것 같은데. 그런가? 아, 예. 너무 근데 한 예. 가지 좀 여쭤보고 싶은 게 네네. 그거는 30만 원 제한에 걸리지 않나요? 그 해외 사이트라서 그런 건가요? 시만텍 노턴 스토어 제품들이 다 30만 미만입니다. 아 미만이고. 네, 소프트웨어이기 때문에. 그럼 네. 이제 알라딘 같은 경우 이제 완전히 국내 업체인데 네. 국내 업체인데 30만 원 이상 책을 사는 경우는 없는 걸로 보는 거죠? 네, 지금 이제 알라딘 적용된 모델은 30만 원 미만만 결제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그러면 그렇죠. 넘으면 쪼개서 사면 되겠군요. 여러 그건 번 이제 유저가 알아서 할 수 있는 방법인데 예. 저희가 뭐 그렇게 권장하거나 그렇게 그러지는 하지- 않지만 예, 막으면 이제 옆길로 새니까요. 그 이제 시스템은 그러면 된단 말이죠. 액티브엑스 없이 결제 가능하다는 말씀이신데 가능하죠. 네. 그러면 어떤 시스템을 이용하십니까? 페이게이트에서? 그 저희는 이제 그 사실 기술적인 내용들은 이제 세부적으로 네. 많이 들어가고 네. 대표적으로 본인 인증 방식의 금액 인증이라는 형태를 이용하는데 예. 그게 뭔지 좀 설명을 네. 해주시면. 예. 그 우선 ISP 결제하고 이제 인증이라는 게 네. 그 카드 사용자의 신원이 뭐냐, 네, 네. 그 카드에 이름 적혀있는 그 사람이냐, 그걸 이제 네. 인증이라고 부르는 인증이라고 건데. 하죠. 네. ISP 결제나 그 안심 클릭은 다 공인인증서 필요로 하는 거죠. 30만 원 이상일 때는 30만 원 이상 필요로 하는 네. 거죠. 예, 예. 그래서 ISP하고 금액 인증을 좀 비교를 하면은 네. ISP 30만 원 미만에 대해서는 이용자가 카드 비밀번호를 알고 있는지 여부를 핵심적인 인증 그 구조로 이제 활용하고 네, 있고요. 그러니까 페이게이트에서는 금액 인증 방식이라는 걸 네네. 사용하시는 거고 네. 금액 인증 방식이라는 게 어떤 건지 아, 지금 네. 금액 인증은 네. 그 저희가 서버에서 원거래 금액과는 다른 네. 그 랜덤한 금액으로 1차 승인을 내고 예. 소비자한테 방금 승인 떨어진 금액이 얼마인지를 그 당신이 알아내서 그 입력해 주세요라고 요구를 합니다. 네. 그럼 대부분 이제 승인 내역 안내 문자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고객들은 자신의 휴대폰에 날라온 승인 금액을 가지고 그 인증 코드를 확인해서 입력을 하면은 이제 본인 확인을 마칠 수 있는 그런 구조고요. 예. 근데 핵심은 그 정당한 카드 소지자라면은 그 자신의 개인 정보를 확인해낼 수가 있습니다. 이제 거기 자기 이제 정보니까요. 그렇죠. 예. 자기 자신이 정당하다면은 이제 자기 개인 정보를 확인해낼 수가 있고 예. 그 확인해낸 증빙을 금액인증 코드로 저희가 확인을 하는 거죠. 그래서 유사하게 페이팔 같은 경우에도 그 카드 청구서 명칭 앞에 네 자리 인증 코드를 넣어가지고 예. 그거를 소비자가 확인해낼 수 있는지 여부를 이제 판단하고 또 그렇지. 뭐 예. 알리페이 같으면 이제 그 중국 1위 업체인데 예. 거기서도 소비자 그 본인 확인을 할 때 네. 그 소비자의 계좌로 소액을 2번 이체를 해요. 뭐 0.78위안, 0.23위안 이렇게 이제 소액을 2번 이체를 하고 네. 이체된 금액이 얼마인지를 소비자가 알아낼 수 있는지 여부를 가지고
그 본인 확인하는 거죠. 근데 얼핏 듣기에는 네. 저는 좀 복잡한 것 같은데요. 일단 사용을 하면 그 다른 뭐 액티브엑스나 공인인증서를 뭐 다운받아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 간편하니까 모든 분들이 이거 좀 해달라 하는 거 네네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 이제 설명은 복잡한데 네. 유저 입장에서 보면은 자기 카드 번호를 입력하고 네. 휴대폰으로 문자가 날라옵니다. 네. 그 문자 날라온 내용을 보고 입력을 하면은 이제 결제가 완료되는. 아. 우리가 뭐 휴대폰 결제할 때 경험했던 네. 그 방식과 거의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교수님 아까 질문하시려고 하던 그 인증 시스템에 관한 아니 제가 지금 말씀을 답을 얻었습니다. 아, 네. 그러셨어요. 예. 공인인증서나 그 액티브엑스 이용하지 않는 않고 인증하는 방식에 대해서 이제 여쭤보려고 했던 거고요. 네네. 예. 그러면 이제 지금 실제로 서비스 하시는 데는 알라딘 이 대표적이죠. 알라딘 네. 대표적이고, 예. 알라딘에서 이제 금액 인증 방식으로 네네. 예, 지금 다 예.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는 알라딘에 대해서는 카드사들이 다 거래 승인을 해주고 있나요? 어떤가요? 알라딘이 이제 좀 히스토리가 긴데요. 그 2009년 12월 23일부터 그 아이폰이 이제 그 당시 출시를 했었고 그에 맞춰가지고 알라딘에서 금액 인증 방식으로 서비스를 시작을 했었고요. 예. 근데 그때 이후로 이제 뭐 이 사회적인 이슈가 되고 나서 그 인증 방법 평가 제도라는 것이 만들어지고 근데 그 제도에 맞춰가지고 평가를 거친 금액 인증 기술이 다시 적용이 돼서 2013년도에 또 다시 오픈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5년 전의 그 서비스가 그대로 이어져서 2013년도에 또 다시 이제는 확대 개편해가지고 네, 예. 서비스 제공하게 된 거고. 예. 예. 그래서 뭐 알라딘은 카드사들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몰랐었다라고 얘기하는 카드사들도 있고 네. 또 예. 이렇게 비인증으로 거래하는 것을 허용을 했지 더 안전한 금액 인증으로 하는 것은 허용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카드사들도 있고 특정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네. 네. 그러니까 제가 비인증이라 얘기하는 것이 카드사들 중에 이제 일부 카드사들 같으면은 알라딘에 대해서 리스크 위험을 감수하고 인증을 하지 않는 방식으로 거래를 하라라고 예. 2009년부터 이제 허용한 카드사들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비인증을 하는 것은 이제 위험도가 커지니까 뭐 가맹점이나 이제 결제 대행 업체 입장에서는 좀 더 안전한 방식을 자유롭게 이제 적용을 해서 뭐 더 안전한 환경을 만들려고 하는 노력은 당연히 하게 될 거고 예. 그런 노력의 일환으로 금액 인증이 더해진 건데 지금 또 이해가 안 되는 거는 카드사에서 비인증은 허용을 하는데 네. 인증을 하면 안 된다라는 부분이 조금 이제 네. 갈등이 있는 부분이죠. 갈등이 아니라 이해가 안 되네요. 그러니까 예. 인증 방식을 뭐 ISP 결제나 안심 클릭 방식 네. 그런 이제 카드사들이 친숙해 왔던 이제 그런 인증 방식을 사용 안 하면 사용 안 하면은 다 안 된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것 대신 이제 금액 인증 방식이라는 역시 인증평가 위원회의 그 승인을 받은 다른 인증 방식을 사용하면 안 되고 아예 인증이라는 걸 하지 않는 거를 허용한 거다. 그러면은 다른 사람이 내 카드를 이용할 위험이 더 커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인증을 전혀 안 하게 인증을 되면. 안 하면은 완전하게 뭐 사기 거래에 노출될 수도 있고 또 예. 뭐 이 부정 사용에도 이제는 그 유저가 휘말릴 수가 있고 예. 굉장히 리스크가 큽니다. 그러니까 인증 방식 좀 새로운 인증 방식이 존재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위협을 느끼는 거 아닐까요? 그래서 알라딘에 적용한 형태는 사실 이용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인증 방식을 그대로 이용할 수도 있고 또 이용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웹 표준 방식의 그 페이트 금액 인증을 선택할 수도 있고 선택할 수 있고 이용자 선택권을 저희가 이제 강조해서 이제 구현이 돼 있는 상태고 근데 기존에는 이용자 선택권이 뭐 금액 인증이 릴리즈되기 전에는 없었다라고 보는 게 이제 맞죠. 그러니까 박경신 교수님도 그렇고 이전에 이 액티브엑스 때문에 김기찬 교수 나오셨을 때도 소비자 선택할 수 있게 하라는 거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선택권을 열어 놓으면
당연히 소비자가 더 알아서 좋은 더 것들이 좋은 걸 네, 하겠죠. 그렇죠. 그러면 은행이나 카드사에서도 소비자가 좋다는 것으로 움직이게 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조금 더 열린 마음을 열린 시각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는 네, 생각이 네. 들면서 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최근에 제가 지금 김기찬 교수님 날파리가 있네요. 예, 최근에 이제 김기찬 교수님 언급을 했습니다만은 이찬진 대표께서 이와 관련된 네. 알라딘에서 뭐 책을 사는 이야기를 네. 이제 하시면서 트윗하고 네. 또 현대카드사 정 대표께서 또 거기에 대해 답을 하시고 네, 네. 김기찬 교수님 트윗하시고 그 우리 이 이사님께서도 거기에 거기에 대한 잠깐 언급을 참여했었죠. 하신 네.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거기에서 그래도 조금 발전된 이야기가 이제 유출이 됐지요? 네네. 네. 그 사실 이제 금액인증 2009년도부터 웹표준 결제를 시장에 진입시키기 위해 가지고 네. 굉장히 많은 노력을 이제 해 왔었고요. 근데 이번에 알라딘이나 이제 그 이찬진 대표하고 또 정태영 대표하고 뭐 이 네. 트윗에서 논쟁이 되기 전까지는 카드사에서 뭐 문전박대 내지는 이제 네. 검토 자체를 이제 네네. 제대로 이제 안 했었다라는 게 이제 사실이었고. 예. 근데 검토를 이제 진짜 제대로 하기 시작하는 그런 네. 계기가 됐다라는 그러니까요. 거는 저는 좀 어떻게 긍정적인 느꼈냐면, 발전인 것 같습니다. 굉장히 점잖은 방식으로 날카롭게 논쟁이 이루어졌다고 저는 그렇게 예, 봤거든요. 예, 그 이후에 이제 네. 약간의 움직임이 있는 걸로 보고 있고 네. 그렇다면 현재 저희가 지금 논의하고 있는 내용이 충분히 또 확실히 검토되어야 하는 게 아닌가 이런 네.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짚어보죠. 말씀하신 금액 인증 방식은 보안에 취약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보안을 아까도 얘기했듯이 예. 이제 그 뭐 이용자 환경의 보안 내지는 서버 환경의 보안 네. 그러니까 이제 그 편협한 내지는 이제 그 조금 좁은 시각으로 보면 안 되고요. 이제 전체 구간 내지는 이제 네. 전체적인 보안을 우리가 따져봐야 되거든요. 금액 인증에 적용되고 있는 보안 체계는 네. 우선 기본적으로 PCI DSS라는 그 국제 보안 인증의 그 보안 기준에 맞춰 가지고 예. 저희가 서버 보안이나 또 내부 통제 방식이라든지 또 이용자 환경의 보안이라든지 전체적인 보안 수준을 그 PCI DSS 요구사항에 맞춰서 저희가 네. 이제 대응을 하고 있고요. 네. 그 외에 그 인증 방법 평가라는 제도를 통해서 그 제3자인 그 금융감독원에서 지정한 그 평가 기관을 통해서 또 객관적인 보안 검증을 받아서 예. 저희가 서비스를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전체적 보안성은 그냥 액티브엑스 하나만 놓고 비교를 했을 때보다는 이제 웹표준 기반의 금액 인증이 저는 더 낫다고 예.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제가 네. 박 교수님한테 늘 말씀드리지만 이 부분이 제가 네. 정치, 사회, 문화, 경제 중에서 제일 취약한 부분이라고 네.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지금 이게 모자라는 질문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 페이게이트에서 하는 결제 시스템을 할 때 컴퓨터에 그러면 무슨 모듈을 설치한다. 뭐 어떤 다른 제가 가지고 있는 그 컴퓨터 그 상태 이외에 네. 어떤 보안- 뭐 연결이나 시스템 설치가 전혀 없는 네, 건가요? 없죠. 이제 사실 보안에 대한 철학이 그 페이게이트나 또 글로벌 페이먼트 서비스 프로바이더나 예. 또 브라우저 벤더들 이런 쪽에서는 그 유저 이용자 환경은 그 브라우저 샌드박스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예. 이제 샌드박스는 이제 한글로는 모래박스, 예. 모래박스인데 이 샌드박스 안에서 여러 가지 행위들이 일어나더라도 이 샌드박스 바깥으로는 영향을 미치기 어렵고 또 바깥에서 또 샌드박스 안으로 영향을 미치기가 어렵다라는 이제 그 보안 구조거든요. 예. 그래서 브라우저 벤더들은 이 샌드박스 보안, 그 샌드박스 시큐리티를 강화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페이게이트가 취하고 있는 기본적인 그 구조는 샌드박스 시큐리티를 최대한 이용한다라는 그 정책을 취하고 있고, 예. 근데 여기 액티브엑스가 깔리면은 그 모래박스에 구멍을 하나 뚫는 겁니다. 구멍 뚫으면은 예. 그걸로 이제는 뭐 더 안전한 어떤 채널이 될 수도 있지만은 악성 코드가 유포되거나 그렇죠. 다른 개인정보가 용도로도 유출되거나. 사용될 수 있는 이제 그 여지가 생기는 거죠. 예, 예. 액티브엑스 기반의 보안 시각은 샌드박스 시큐리티에서 뭐가 일어나는지를 일단은 그 알아내서 그거를 이제 제어하고 통제하려는 그런 시도를 그 하다가 뭐 실수도 생기고 네. 또 취약점에 노출되기도 하고 그런 형태고, 저희가 취하고 있는 형태는 웹표준은 그 말 그대로 이제 샌드박스 시큐리티를 네. 그대로 준수를 하면서 거기에 구멍을 안 내는 거죠. 구멍을 안 내는 거군요. 네네. 예.
그러니까 그냥 경고하게 있으면 되는데 그게 경고한지 안 한지 보려고 구멍을 뚫었다가 문제가 생기니까 네. 그 자체를 그냥 놔두는 게 오히려 더 안전하겠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해외 결제 가능하고요. 네, 해외 결제 가능하죠. 저희는 이제 페이게이트 매출의 80%가 이제 해외 결제에서 발생이 되고요. 예. 금액 인증이 탄생된 원인이 예. 그 해외 소비자 본인 확인을 하기 위해 가지고 이제 그것 때문에 금액 인증을 먼저 개발하게 됐었고 예. 또 네. 해외 카드도 이제 뭐 비자, 마스터, JCB, 아멕스 이제 다 받아 처리를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 예를 들어서 그 해외에서 뭐 저기 부동산 사러 온 사람한테 네. 인감증명 가지고 가지고 있어야 와라. 네. 그럼 못 사잖아요. 주민등록 저기 신청해야죠. 그렇죠, 그렇죠. 기화하시고 주민등록번호 받으시고. 예. 네. 그래서 이게 그 공인인증서를 이용하는 게 그 산업적으로는 어떤 그 결과 공인증서를 강제하는 것이 네. 이용하는 건 문제가 없는데 네. 공인증서를 금융결제에 강제하는 것이 어떤 문제가 있냐면 한국의 업체들은 전 세계 업체들이 이제 소비자들과의 만남을 오프라인으로 아니라 이제 온라인으로 많이 하게 되는데 거래도 이제 온라인으로 하게 되고 한국의 업체들은 한국법에 이제 매여 있으니까 그 모든 금융결제는 온라인으로 해야 된다고 하니까 해외 소비자가 와서 그 국내 업체 물건을 사가려고 결제를 하려고 해도 공인증서를 요구를 해야 되거든요. 30만 원이 넘어가면. 네. 그러면 외국 소비자들은 한국 업체와 거래를 틀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외국에 있는 업체들은 자국법이 그런 공인증서 요구를 안 하니까 전 세계 60억 인구를 상대로 영업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예. 근데 우리나라 업체들은 항상 국내 소비자들을 상대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떤 아직도 이제 그런 말 쓰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뭐 창조 경제. 그러니까 그 뭐, 얘기 하셨잖아요. 창조 예. 경제를 완전 가로막고 있다. 창조 경제가 조금이라도 뭐 의미가 있다면 아마 이제 인터넷을 통해서 뭐 블루오션에 접근하고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려면은 그 이 외국의 그 수많은 소비자들과 만날 기회, 소비자들과 거래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줘야 되는데 네. 그거를 가로막고 있는 게 바로 지금 공인증서를 강제하는 법이라는 거죠. 네. 그 약간 부연 설명을 네. 하면요. 이제 그 실제 이제 저희가 해외 결제를 많이 하면은 외국 소비자들이 국내 쇼핑몰에서 결제를 못하는 제일 큰 이유는 네. 접속했는데 잘 모르는 뭔가를 깔라고 요구를 해요. 예. 일단은 나는 그냥 상품만 좀 보려고 하는데 깔라고 요구하는데 거기서부터 막히는 거예요. 네. 깔아놨더니만은 그러면. 알아볼 수 없는 뭐 언어로 메시지. 표시가 돼 있고 예. 뭔지도 모르는데 소비자들의 그 습관은 뭐 깔라고 하면 안 까는 거를 이제 계속 교육받아 와서 해외 소비자들은 예. 그렇게 습관이 돼 있었는데 국내 쇼핑몰은 이거를 무조건 깔라고 이제 요구를 하고 그게 이제 동의하라고 하고요. 예. 아니 그리고 뭐 항상 그 뜨잖아요. 신뢰할 수 없는 곳에서 메시지가 뭘 왔습니다. 다운로드 설치하려고 하는데 동의하시겠습니까? 근데 계속 신뢰할 수 없는 것을 설치하는 것에 예스를 해야 된다고 하니까 그런 것을 훈련 받는 국내 소비자도 문제지만 돈 내야 되는데 해외 소비자들은 신뢰할 수 없는데 설치라고 돈을 내라고 하니 예. 신뢰할 수가 없지요. 네. 예. 그 이와 관련해서 교수님 소송 준비하시는 건가요? 하신 건가요? 오늘 소송을 그 BC카드 상대로 소송을 제기를 그랬어요? 했습니다. 예. 그 BC카드에서 저희는 지금 공인증서 없는 30만 원 미만이니까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는 그 결제 방식을 통해서 예. 후원 회원을 지금 모집을 하고 있는데 네. 그거를 정당한 이유 없이 물론 뭐 여러 가지 이유를 뭐 대긴 했습니다만 그 이유들이 타당하지 않기 때문에 정당한 이유 없이 거래 승인을 금지하니까 BC카드를 이용을 해서 그 후원 회원비를 내려고 하시는 분들은 지금 못 내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피해에 대해서는 BC카드가 뭐 보상을 하든지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말라라는 소송을
바로 지금 이 시간쯤 아마 지금 접수가 된 것 같습니다. 저희가 사실 저희는 그 소송과 관련된 문제는 제기하지 않는 것이 제 원칙입니다만은 아니 오늘 진실 리포트는 다 얘기해야죠. 네네네. 네. 그렇죠. 예. 지금 이제 어느 정도 이 상황이 진행이 되고 있고 공론화되고 있는가에 대한 얘기를 이제 하다 보니 언급이 되었고요. 저희가 그 액티브엑스 공인인증서 문제점에 대해서 사실은 이 포인트와는 조금 다르지만 다른 포인트에서 이제 여러 번 말씀을 나눌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페이게이트처럼 공인인증서와 액티브엑스 없이 결제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업체 이제 주도적인 역할을 하시는 분으로서는 왜 액티브엑스가 아직까지 안 없어지고 있고 액티브엑스와 공인인증서가 꼭 있어야 결제할 수 있는 시스템이 유지되는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제가 볼 때는 제 시각에서는 액티브엑스 인더스트리 내지는 이제 액티브엑스 생태계가 이미 이제 공고하게 국내에 이제 갇혀져 있는 상태에서 그 생태계를 액티브엑스를 이제 쓰지 말자고 얘기하는 거는 그 생태계를 이제 뭐 없애자라는 그런 얘기는 비슷하게 이제 받아들이는 분들이 있으니까 뭐 그 생태계 안에서는 열심히 영업하시는 분들이 또 있고 또 그 기반 안에서도 기술 개발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그걸로 뭐 수익을 창출하시는 분들도 있고 한데 그 생태계를 유지하기 위한 그 동력이 계속 이제 흘러가는 것이 액티브엑스가 계속 이제 유지되는 아주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결국에는 생태계의 생태계 그 혈액은 결국 이제 돈인데 이게 비즈니스니까 결국에 공인증서 그러니까 공인증서가 의무화되고 있지만 30만 원 결제 이상이만 이제 의무화되고 있고 그럼 30만 원 미만에 대해서는 지금 안 써도 합법적으로 공인증서 사용하지 않고 이제 결제할 수 있는 거니까 저는 이 국내에서 이렇게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이 해외 소비자들한테도 좀 해외 소비자들 대상으로 영업을 하고 싶은 그런 업체들이 있으면 빨리 뭐 페이게이트를 통하든 뭐 페이게이트의 경쟁자인 뭐 페이팔이나 뭐 이런 뭐 구글 wallet 같은 이런 곳을 통하든지 어떤 식으로 하든지 간에 빨리 접근하고 결제할 수 있도록 그렇죠. 전 세계 고객을 상대로 한번 비즈니스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런 업체들이 한번 잘 되는 걸 한번 보여줘야 그렇게 해서 그런 공인증서 사용하지 않는 생태계가 이렇게 좀 만들어지면 또 많은 사람들이 또 설득되지 않을까. 그래서 사실 이제 돈이 중요한데요. 그리고 제가 이제 계속 얘기하는 게 웹표준 기술을 써서 더 잘 되는 모습을 한번 보여줘야지 그게 다들 덤벼들 거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고 저희가 이 리스크는 이제 있지만은 한번 이제 돈이 되는 모습을 보여주면은 분명히 저희 말고 다른 업체들도 이제 많이 뛰어들 거다라는 그런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 결제 30만 원 이상 안 해도 되고 전 세계 소비자들에게 영업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품목들 뭐가 있을까요? 그런 품목들을 좀 개발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한류 상품들 굉장히 많아. 요즘 뭐 소상공인 중소기업 살리기 뭐 이런 얘기들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런 좀 대기업이 아니라 좀 중소업체일수록 이런 소액 결제가 쉬워야 몇백만 원, 몇천만 원 이런 결제들이 쉬워야지 좀 더 활황 되지 않겠습니까? 그거 지금 몇백만 원, 몇천만 원의 소액 결제라고 하시나요? 대기업에 비해서 아니 왜냐면 30만 원 그 아래는 잘 된다면서요. 사실은 30만 원도 서민들한테는 소액 결제가 아니죠, 사실은. 페이팔 사과드리겠습니다. 기업으로 얘기했기 때문에 1년에 1년에 페이팔 입점 업체들이 이제 굉장히 조그만 업체들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조그만 업체들이 모이면은 굉장히 거대한 규모를 형성을 하는 것을 우리가 이미 봤었고 국내도 그런 형태가 되면 좋겠죠. 그리고 인증 없고 액티브엑스 설치하지 않고 금융 거래를 하는 것이 더 안전하고 더 편리하다고 하면 액티브엑스 마이크로소프트죠.
거기서 페이팔이나 페이게이트와 같은 인증 시스템, 금액 인증 시스템이나 어떤 네네. 다른 인증서 없이 결제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내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럴 것 같은데요. 더 많이 만들어져야죠. 예.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개발하고 있지 않을까요? 근데 마이크로소프트 웹사이트에서 결제를 할 때도 네. 마이크로소프트가 개발한 액티브엑스 기술을 안 쓰고 결제를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네. 사실 이제 여기 진실 리포트라서 이제 말씀드리는데 네, 뭐 저 이런 거 좋아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도 이제 페이게이트하고 지금 협의를 지속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러니까요. 네. 그리고 그렇지 뭐- 않을 리가 없죠. 네. 예. 그 외에 이제 뭐 다른 경쟁 업체들도 이제 뭐 협의를 뭐 계속 하고 있는 상태고. 예. 마이크로소프트 네. 코리아 말씀하시는 거죠. 네. 본사 차원. 네. 본사 차원에서 물론 이제 의사결정 본사에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네. 네네네. 네. 그러니까 이렇게 공론화되고 있고 불편함이 드러나고 있는데 그쪽에서 안 움직일 리가. 그래서 제가 품목을 한번 생각해봤는데 예. 비행기표 있잖아요. 네네네. 비행기표 결제하는데 딴 사람 이름으로 결제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죠. 네. 왜냐면 어차피 나중에 비행기 탈 때 네. 신원 확인을 다 하기 하니까. 때문에. 본인 아니면 못 하니까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거 같은 경우는 정말 뭐 30만 원 넘기, 그러니까 그건 사실 법 때문에 막혀 있는 건데 네. 30만 원 규제만 없으면 비행기표 같은 경우는 이런 공인인증서 없이 자유롭게 네. 결제해도 뭐 별 문제 없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네, 그렇죠. 품목에 네, 따라 네, 하나씩 하나씩. 네. 항공사들이 한번 먼저. 시작하면 좋을 것 같은데 특히 국내 요금 같은 경우는 30만 원 미만도 많은데 네. 네네네. 예. 항공사 항공사하고도 또 계약을 곧 네. 해서 예. 네, 근데 저는 외국계지만. 되게 많을 것 같아요. 저희가 아직 그런, 그러니까 물론 이제 전 세계에서 한국어 쓰는 나라가 한국밖에 없으니까 네. 저희가 뭐랄까 좀 나쁘게 얘기하면은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우물안 개구리 생각으로 사실은 살아올 수밖에 없는데 네. 뭐 예를 들어서 동남아시아나 이런 데 가도 뭐 한 언어를 여러 나라들이 쓰게 되니까 처음 태어날 때부터 뭐 비즈니스를 한다고 하면은 좀 여러 나라 상대로 비즈니스 하는 그런 것에 익숙해져 있는데 예. 저희도 지금 이제 국내 영어 쓰시는 분들 되게 많이 있고 네. 어떤 제품이든 하여간 잘 만들었다고 하면 이제 외국에 팔 수 있는 길들이 이제 열리고 있거든요. 열리고 있고 열려야 이제는 그렇죠. 예. 그리고 열린다는 게 이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문화 한류를 통해서 한류 문화를 통해서 한국 물건이나 저 상품에 대한 관심들이 높아지니까. 네. 근데 그 길을 국가에서 좀 열어주려면 공인증서 없이 좀 결제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당장 뭐 예를 들어서 재래시장 뭐 망하는 거 얘기하는데. 네네. 사실 뭐 재래시장 가면은 뭐 이렇게 수공예품 같은 거 이런 거 외국에서 직접 사고 싶을 수도 있거든요. 외국 사람들이. 예. 예. 그럼 그런 것들 이제 공인증서 없이 결제할 수 있고 그런 어떤 그런 식으로 이제 재래시장이 특화돼서 뭐 이렇게 발전하는 거 뭐 이런 것도 좀 생각해 볼 수 있고요. 예. 조금 이제 그 기술적인 시각에서 보면은 공인인증서를 다룰 때 사용되는 기술 없이 이제 결제할 수 있는 환경들이 많이 예. 이제 갖춰져야지 예. 그 조그만 업체들도 이제 해외에다가 상품 많이 팔고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액티브엑스는 제가 아까 그 마이크로소프트 웹 브라우저만 되고 네. 인터넷 그 익스플로러에 특화된 기술이라 뭐 구글 크롬이나 파이어폭스에서는 지원되지 않는다 뭐 이런 거를 봤는데 네. 그러니까 지금 페이게이트의 금액 결제 시스템이나 이와 다른 형태의 인증 시스템은 다 되는 거죠. 그렇죠. 사- 뭐 웹표준을 기반으로 한다면은 네. 플랫폼 관계없이 다 됩니다. 그렇군요. 마이크로소프트는 이제 윈도우 RT라는 이제 새로운 플랫폼을 제시를 하면서 거기서는 이제 일체의 플러그인을 허용하지 않는 이제 환경을 추구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 브라우저라고 하더라도 그 최신의 브라우저는 여전히 또 액티브엑스가 동사하지 않는 그런 환경이죠. 예. 저희가 약간 우스갯소리 삼아 공인인증서와 액티브엑스 설치는 과소비를 막는 효과가 제일 크다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살려고 하다가 에이 사지 말자 이렇게 되는 결과를 낳는다고 그랬는데 오늘 그 액티브엑스 없는 온라인 결제가 어디서 가능한가 하는 주제로 얘기 나눴습니다.
교수님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 또 우리 저기 이 이사님한테 한 번씩 기회 드릴게요. 오늘 이 주제하고 관련해서. 네. 사실은 공인인증서 같이 우리가 그냥 과거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그것에 그냥 익숙해져서 그리고 그것으로부터 또 돈을 버는 사람들이 그거를 또 바꾸기가 싫어서 그런 환경의 변화의 위협을 느껴서 그 계속 고착되는 네. 그래서 무언가가 좀 의무화되는 이런 그 제도들은 사실은 공인증서만 있는 게 아니죠. 네. 사실은 사회 곳곳에 필요 없는데 뭔가 과도하게 뭐 요구를 하고 그런 과도한 요구를 위해서 또 더 새로운 장치들을 또 부과를 해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이 많은데 이 사회 공인인증서 사회 곳곳에 있는 공인인증서 하나씩 저희가 좀 제거를 해보겠습니다. 네. 네, 아까 이제 이용자 선택권을 얘기를 했었는데 네. 그 제가 느끼는 이용자들은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똑똑하고 또 선량합니다. 네. 그래서 인증을 안 쓰더라도 그 선량하게 자기가 그 낸 돈을 제대로 내는 소비자들이 대부분이고요. 그리고 또 어떤 선택권이 주어졌을 때는 더 안전한 기술을 이용자들은 당연히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이제 이용자 선택권이 더 많이 활성화돼야지 더 안전한 환경이 갖추어지고 또 이제 상거래도 활성화될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뭐든지 소비자와 유저의 판단에 좀 맡길 수 있도록 시각을 넓게 보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 해봅니다. 오늘 액티브엑스 없는 온라인 결제 어디서 가능한가 하는 주제로 박경신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님 그리고 페이게이트의 이동산 이사님 모시고 얘기 나눠봤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